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제11주차 1교시 모 비율의 구간 추정과 표본 크기 결정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예요. 1번 모 비율 구간 추정 개념과 계산법 공부하겠습니다. 2번 모 평균과 모 비율의 표본 크기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세부 내용이에요. 모 비율 추정 과정과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 공부하고요.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와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 표본 크기 결정 공부하겠습니다. 1번 모비율의 구간 추정이에요. 모비율의 구간 추정, 우리가 모집단의 비율을 파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표본의 비율을 P라고도 표현해요. 차후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럼 모집단 비율이란 무엇이냐? 모집단의 구성원 중에 1의 값을 갖는 구성원의 수를 전체 구성원 수로 나눈 값, 즉 전체 모집단에서 1의 값을 갖는 구성원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율은 다 알고 있어요. 표본 비율 P,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서 1의 값을 갖는 구성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학교 가시면 여러분들 한 명은 전체 전교생이 5,000명이면 5,000분의 1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이라면 1학년이 1,500명이면 여러분들은 1,500분지 2 되겠네요. 여기서 모집단 비율을 파이로 표시하고 있고요. 표본 비율을 P라고 표시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율 그룹 P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뒤에 가면 또 이렇게 모집단 비율을 P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표본 비율을 P 사시 또는 꺽쇠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P 꺽쇠 이렇게. 요거는 제가 두 가지 다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모집단 비율을 파이, 표본 비율을 P로 일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모집단 비율 파이, 표본 비율 P, 파이라 하면 전체 분지 1의 개수고 P를 표본 비율을 하면 표본 분지 1의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5,000명이 있는데 나는 5,0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표본을 200명 뽑았어요. 내가 그 중에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200분의 1이 되는 거겠죠. 밑에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면 좀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러려냐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모비율의 구간 추정이에요. 모집단 파이의 비율 파이의 평균과 분산이에요. 확률 변수 1이 될 확률은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반대쪽 안 될 확률은 1-파이가 되는 거겠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 더하면 되겠죠? 이거 더하면 뭐가 될까요? 더하는 게 1 곱하기 파이 1 곱하기 파이 이걸 넣어야 되는군요. 쏘리 1 곱하기 1-8 여기 된가요? 더하면 파이가 되는군요. 쏘리 평균관이 오래돼가지고요. 분산이에요. 그러면 1-파이 제곱 곱하기 파이 1-파이 1 빼기 파이 제곱에 파이 0 빼기 파이 제곱에 곱하기 1-파이 그러면 네 이렇게 돼요. 앞에서 공부한 여러분 PQ 아시죠? 그거예요. PQ P, Q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공식 암기하지 마세요. 뭐 암기하는 사람들 돌아서면 까먹고요.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모집단 비율 추정에서의 신뢰 구간, 그 모집단 비율 추정 시 신뢰 구간을 공부할 거예요. 이번은 모집단 비율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집단 비율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은 모집단 평균을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추정에는 평균 추정이 있고요, 비율 추정이 있고요, 분산 추정이 있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추정에는 평균을 추정하는 게 있고 비율을 추정하는 거예요. 또 분산 추정도 있는데요. 분산 추정은 통계학과 학생들 열심히 하시라고 하면 돼요. 우리 경영통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통계학 전공 아니신 분들은 평균 추정과 비율 추정만 해도 훌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공식 기억하시죠? 모집단 평균 공부할 때 공부했던 그 공식이에요. 이번에는 모집단 비율을 공부하니까 이제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그럼 차이점이 뭐 있어요? 차이점이 요거네요. 모집단의 평균인데 이거는 모집단의 비율을 말하는 거네요.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에 대한 비율. 그 차이죠? 또 뭐가 있나요? 이게 바뀌었나요? 요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요게 뭐냐면 루트 n은 똑같죠. 얘는 s 하나만 있는데 p 곱하기 q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를 곱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겠죠. 이해가나요? 네. 의미는 같아요. 모집단 평균 추정할 때는 표본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었는데 모집단 비율 추정할 때는 표본에 대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와 요거 차이예요. 편차이죠, 편차. 표준 편차 차이. 그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집단 평균만 이해를 좀 하시면 모집단 비율은 그냥 덤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덤. 이해가시죠? 덤. 똑같아요. 표본 평균, 표본 비율. 이거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 차이예요. 이해가시죠? 뭐 이거는 실내 구간, 이 안에 들어가면 실내 구간이고 이 바깥에 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호용 오차범 수준이라고 얘기했고 똑같아요. 이것도요. 하한값, 상한값 안에 들어가면 실내 구간이고 바깥에 나가면 오차 허용 범위 수준이고요. 뭐 같은 개념입니다. 지나갈게요. 모집단 비율 추정해서 실내 구간 뭐 같은 개념인데 이걸로 설명할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하한값 있고 상한값이겠죠. 표본에 대한 비율이 평균, 표본 비율 평균, 표본에 대한 비율, 표본 비율이 되겠네요. 네, 표본 비율이 되겠네요. 그러면 모집단에 대한 비율이 이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안에. 앞에서 공부한 거랑 똑같아요. 하한값은 이렇게 표시하겠죠. 이렇게 표시하겠죠. 요 P, 표본 비율에서부터 이만큼 빼주고 상한값은 표본 비율에서 이만큼 더해주는 거겠죠. 요 T값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상수. 뭐에 따라 변하죠? 90%냐, 95%냐, 99%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90%, 95%, 99%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앞에서 공부했던 루트 n분지 뭐 이거나 네, 루트 n분지 이거나 같은 개념이에요. 루트 n분지 루트 pq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지나갈까요? 모집단 비율 추정에서 실내 구간 뭔가요? 모집단 비율의 구간 추정 방법은 모집단 평균의 구간 추정 방법과 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모집단 비율의 구간 추정은 모집단 평균의 구간 추정과 똑같아요. 표본 평균 X바는 표본 비율 P로 나타내면 되는 거고요. 표준 오차를 나타내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지 S였는데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루트 n분지 S잖아요. 얘는요. 루트 n분지 P하고 Q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는데 S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곱해주면 제곱이 되잖아요. 제곱. X 곱하기 뭐 1-x를 하게 곱해주면 x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줘야죠. x p하고 q를 곱해주면 2차 항이 나올 수 있잖아요. 2차 함수가 되잖아요. 얘는 1차 함수인데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줘야죠. 이렇게. 그래야 공평해지겠죠? 그 차이예요. 다 똑같아요. 모집단 표본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뭐 표를 보면 여러분도 머리 아프잖아요. 이걸로 그냥 보세요. 네, 저도 표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모집단 비율을 P로 했고 표본 비율을 P-로 나타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파이로 표시했잖아. 파이로. 표본 비율을 P로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모집단의 평균을 비율을 P로 하고 표본 비율을 P 다시로 해보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왜 헷갈리게 이렇게 해요?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네. 여러분 책을 봐도 책마다 다 달라요. 가르치는 분마다 그 파이로도 하고 P로도 하고 또는 P로도 했다가 P 다시라도 하고 그래 이렇게. 그 두 가지 다 해보세요. 어려운 건 없고. 헷갈릴 것도 없잖아요. 모집단 P에 대한 신뢰 구간은 모집단 P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가야지. 이 안에. 표본 평균 빼기 이만큼. 표본 평균에다 이만큼 더해준 거. 이 안에 들어가겠죠? 거기에 1 마이너스. 이거를 여러분들도 그래프로도 그려야 되나요? 오늘 할 일 많은데. 네, 요거 저거.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확률이 뭐예요? 확률 그랬으니까 뭐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95% 하면 95%가 되는 거겠죠. 그럼 밖에 들어간 거는 합쳐서 5%가 되는 거겠죠. 안에는 95%, 요거 둘이 합친 놈이 5%가 되겠죠. 기억하죠? 따라서 이 하는 얘가 하한이 되겠죠. 얘가 하한 값이 될 것이고 얘는 상한 값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모집단 비율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1마이너스 알파예요. 95%예요. 90%예요. 99%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 수학에서 통계학에서 이런 부호라는 거는 만국 공통어. 네, 만국 공통어.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기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기호랑 여러분들이 친숙하셔야 돼요. 이제 앞에 거 다 몰라도 돼요. 예제를 통하면 예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져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교재 9-4더라고요. 283페이지예요. 283페이지. 283페이지에 있더라고요. A전자는 고객들의 AS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아마도 이용객은 몇 천만 명, 몇만 명 되겠죠. 근데 200명만 일단 표본을 뽑은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 160명의 고객이 매우 만족 표시했다. 그 말은 뭘까요? 200명 표본 중에 160명이니까 80%죠. 따라서 0.8 되겠죠. 표본 비율은 80%가 만족을 했어요. 따라서 0.8. 전체 표본 수는 200. 이게 주어진 거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매우 만족에 대해서 90%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말한 겁니다. 80% 표본은 80%인데 표본은 그러면 전체 우리 대리점 AS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의 과연 몇 %가 만족할 것인가? 90% 신뢰 구간으로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공식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모집단 비율, 이걸 추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표본 비율에서 이만큼 빼주고 표본 비율에서 이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90%니까 요건 알지 않겠어요? 1.645죠? 1.645. 요거는요. 표본 비율은 0.8, 0.8 빼기 1.645 알잖아요. 0.8 플러스 1.645까지 알잖아요. 그럼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요거.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루트 n분지 루트 pq잖아요. 어려움이 전혀 없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집어넣으면 되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75%에서 84%의 고객이 대부분 만족할 거다. 매우 만족할 거다. 우리 AS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75에서 85%의 고객들이 매우 만족을 표시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도는요 90% 신뢰도죠. 이해가시죠? 공식에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는 것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를 엑셀로 한번 활용해 보는 거예요. 엑셀로. 예전에 누가 물어봤는데 엑셀도 시험에 냅니까? 시험 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실무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한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 Z값은요. 90% 알파 허용이 0.1이니까 0.9니까 90%잖아요. 90%면 1.645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그럴 땐 이렇게 쓰면 돼요. NORM SIMV 하시면 돼요. NORM SIMV 알파 값이잖아요. 이게요. 0.1이라는 거는 90%니까 오차 허용이 0.1이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Z값 쓸 때 어떻게 써요? 2분지 알파라고 표시하잖아요. 왜요? 90%면 요게 90%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가 5%고 여가 5%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Z값 표시할 때는 2분지 알파, Z값 2분지 알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여기가요. 이해가나요? 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0.05 한 거예요. 그럼 ABS는 무엇이냐? 한 번만 설명할게요. 요거예요, 요거. 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요거죠? 이게 90%죠? 90%죠? 요거 기준이죠? 평균이겠죠? 평균. 그죠? 때로는 0이라고 표시하시는 거 이렇게 되겠죠? 90%가 요거예요. 네. 펜이 가끔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요거. 우리가 엑셀에다 집어넣게 되면 Z값 구하라 그러면 여기 값을 구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값이 구해져요. 요 값이 구해져요. 요 값은 플러스 1.645죠. 요것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645가 돼요. 마이너스 1.645. 그래서 NORM SIMV를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이해 가시나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ABS 절대치예요. 어브졸루트. ABS LOLUT인가요? 어브졸루트. 절대치를 붙이면 마이너스 1.645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플러스 1.645로 변하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주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90% 표본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Z값 2분지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지 루트 pq잖아요. 그쵸? 그거 계산한 거예요. 그거 계산한 거. 요겁니다. 요 공식이 요 공식이에요. 언더스탠드? 요 SQRT가 뭐겠어요? 절대치라는 거예요. SQRT는 이렇게 절대치가 아니라 루트를 말하는 거예요. 루트. 이 전체를 n분지 p 곱하기 q를 루트 씌운다 그겁니다. 언더스탠드?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오차니까요. 그럼 0.8에서 빼주면 하한값이고 0.8에서 이거 더해주면 상한값이 되겠죠. 그래요. 0.8에서 이거 빼주고 0.8에서 더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앞에서 우리가 실제 구해본 거를 직접 엑셀로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다 지났고 이제 표본 크기 결정하는 거예요. 표본 크기.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크기와 신뢰 수준을 고려하여 추출하고자 하는 표본 크기를 산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케팅 시간에 보니까 뭐 시장조사론이라든가 가끔 설문조사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레포트 쓸 때. 근데 몇 명 설문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겠죠. 자, 우리 친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10명 할까? 30명 할까? 50명 해야 되나? 100명 해야 되나? 헷갈릴 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임으로 막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표본 크기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 30명 이상 설문조사 해야 된다. 최소한 50명 이상, 최소한 100명 이상 이런 게 기준이 있어요. 뭐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는 오차가 있고 실내 구간에 따라서 표본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표본 크기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n을 구하는 거예요. n을. 이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공식들이죠. 네,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에서 이만큼 빼주고 이만큼 돼진 그 사이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x바 빼기 이거, x바 플러스 이거. 모집단의 평균은 뮤는 이 안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 뭐에 따라 결정돼요? 허용 오차와 실내 구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유도하면 이렇게 된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된대요. 네, 전문가들이 해놓은 거니까요. 우리 믿읍시다. 이해가시죠? 네, 믿읍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렇게 도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게 있는 것만 있다고만 아시면 돼요. 이걸 뭐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공식이 있구나. 혹시나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하게 될 때 몇 명 해야 되지? 그러면 통계학칙 뒤지면 되잖아요. 표본 크기 결정 9장에 있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다 대입시키면 되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죠? 뭐 그거예요. 표본의 크기는 최대 허용 오차와 실내 구간을 알아야 표본 크기 n을 결정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표본의 크기 산정식 도출 과정 이렇게 바꿨대요. 뭐 여러분 심심하시면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왔구나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정규분포일 때고 이거는 정규분포 아닐 경우 모집단의 평균을 아는 경우 Z값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는 T값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Z값을 써야 될지 T값을 써야 될지 다 문제에서 알려줘요. 모든 키는 다 문제 다 있잖아요. 공식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까지만 아시겠죠?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요. 항상 보면 시험 볼 때는요. 시험이 뭐가 중요해요? 공식 다 알려주겠죠. 예전에 다 칠판에 적어줬거든요. 비율 추정 시 표본의 크기. 이제 평균 구할 때도 표본 크기가 있듯이 비율 추정할 때도 표본 크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비율을 추정할 때도. 몇 퍼센트일까? 뭐 평균이 얼마일까 다 중요하겠지만 몇 퍼센트일까? 내 몸무게가 우리 학교 학생들 중 몇 퍼센트에 들어갈까? 내 키가 우리 학교 학생들 중 몇 퍼센트 들어갈까? 우리가 이번에 모의 토익 시험 봤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 중 내가 몇 등쯤 할까? 그거 아니겠어요? 비율. 평균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지만 비율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겁니다. 비율 추정할 때도 표본 크기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렇대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서둘러서 갈게요. 페이지가 많아요. 공식 또 나왔어요. 비율 추정 시 표본의 크기. 비율 추정에서 표본 크기 n을 결정하는 방법 똑같아요. 표본 추정에서 모집단과 표본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따라서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신뢰 구간 이거겠죠? 따라서 또 도출을 하면 이렇다 그런 얘기인가 봐요. 표본 추정에서 표본 크기는 이렇게 도출해 난다 그런 얘기 같아요. 뭐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이나 공식 똑같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때 T값 쓰고 어쩔 때 Z값 써요? 다 알려줘요. 네, 알려줘요.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져요. 뭐 비율 추정 시 표본 크기 뭐 우리가 평균 추정 시 표본 크기랑 방법이 뭐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여러분 책에는 없는 것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들을 높이려고요. 이같이 자세하게 또 단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 안 가시면 차근차근 한 번 더 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똑같습니다. 비율 추정 시 표본의 크기, 비율 추정에서 표본 크기 n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비율 추정에서 모집단 비율을 추정하기 위한 신뢰 구간 이거죠. 비율 추정에서 신뢰 표본 크기는 요거를 이렇게 도출했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했던 거 계속 반복 여러분께 반복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다 됐죠? 이해가 다 됐으면 이제 조금 지나면 문제 나올 것 같아요. 표본 크기 결정.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는 Z값 쓰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는 T값 쓴다 그런 얘기예요. 이 T값은 이렇게 표시했냐면 그냥 똑같은 일 앞에서 T값 있었잖아요. 2분의 알파 n-1 그걸 그냥 줄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써 그러지 말고요. T예요, T. 네, T. 이렇게 요거를 그냥 약자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통과. 이제 문제를 풀면서요. 우리가 이해도를 충분히 높여갈 수 있습니다. 이제 9-5네요. 9-5는 몇 페이지에 있느냐? 어디 볼까요? 9-5가 네, 286페이지에 있네요. 286페이지에 있어요. 예제 9-5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급여를 추정하고자 합니다. 과거 아르바이트 급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표준 편차가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참여한 학생들의 급여를 추정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세요. 신뢰도 95%, 오차 허용 범위가 500원이에요. 500원 정도는 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표본 크기는 오차 허용 범위 500제곱에다가 95%죠. 정규 분포를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1.96이죠. 그렇죠? 게다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1,000원이잖아요. 1,000에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15.36인데 반올림해서 15예요.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은 15.3 그러면 한 사람이에요. 16 하는 거예요. 사람 반올림해서 줄이면 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사람은 무조건 반올림 올려야 돼요. 무조건 올림해. 어려울 게 없구나. 16명 이상만 알바 갔다 온 학생들 중에서 16명 이상만 표본 조사하면 돼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엔 신뢰도 구간 90%와 오차 허용 범위가 600원이에요. 그럼 오차 허용 범위 600원 제곱 90%니까 1.645죠? 1.645 제곱에다가 표준 편차 1,000원 알려줬잖아요. 모집단 표준 편차 하면 8명, 8명 이상만 물어보면 대충 여름방학 때 알바했던 학생들 한 8명 물어보면 대충 나온다 그럽니다. 90%는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통과. 이거를 또 엑셀로 한번 해보겠답니다. 엑셀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 1,000원이었고요. 9-4였나요? 9-4, 9-5? 네, 9-5의 1번 문제, 9-5의 2번 문제예요. 95% 오차형 범위 500원. Z값 구하면 되겠죠? Z값을 95%가 1.96 아닌가요? 얘는요 1.645가 아닌가요? 네. 그럼 직접 해보시라 그겁니다. 해보시라 1.96 노르 NORM SMV 모르면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알면 그냥 쓰면 돼요. 네. 이거는 1.645 나오죠? 그럼 표본 크기에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거 아까 뭐 제곱 저도 기억 못해요. 전체 얘도 제곱이었고 얘도 제곱이었고 얘도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A, B, C 해가지고 전체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점 16명 하면 되는 거고 가시죠? 요거는요 이렇게 하니까 네. 8명 8명인데 없군요. 있는 줄 알았더니 앞에 거 8명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엔 예제가 9-6이에요 9-6에 대한 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6은 또 몇 페이지에 있나요? 그 다음 페이지가 있나 봐요. 네.
289페이지에 있네요. 289페이지에 있어 이렇게. 신입생들의 수학 성적을 알기 위해서 임으로 18명의 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시험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100점 만점에. 신뢰도 95%와 표본 오차 5점 이하로 전체 학생의 성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학생이 더 필요한지 구해보세요. 그겁니다. 일단은 18명만 선발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18명이 요 신뢰도 95%와 표본오차 5점 이하로 하려더니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몇 명이 필요한지를 한번 해보자. 몇 명이 필요한지를 해보자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없겠죠. 네. 뭐 문제 다 있겠죠. 아까 18명에 대한 평균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해요? 엑셀에서.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고요. 엑셀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평균, 에버리지 해가지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STDV 있잖아요. A 어떻게 해요? 뒷장에서 엑셀로 다 해줄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만들 때요. 엑셀로 다 푼 다음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엑셀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18명 STDV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공식에 대입시켜 보니까 네, 허용 오차 보면 5점 여기 들어가죠. 5. T값을 구했더니 요게 나온대요. 요게. 그리고 요게 나온대요. T값 어떻게 나왔느냐? 뒷장에 엑셀에서 다 알려줄게요. 고민 뚝! 아시죠? T값은 구할 때 TIMV 하게 되면 2분지 알파 n-1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알파 값 집어넣고 n 값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겠죠? 그러면 뚝 하다 보니까 45.59 따라서 46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18명만 했잖아요. 앞으로 몇 명 더 하면 돼요? 28명, 최소 28명 이상만 더 조사하면 요거를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뢰도 95%, 표본오차 5점 이하로 신뢰성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신입생들의 수학 성적 아시겠죠? 그럼 다음에 당연히 뒷장 가면 엑셀 구하는 게 나오겠네요. 나오잖아요. 18명 한 페이지에 딱 나왔어요. 18명 95% 주어줬고요. 알파값 표본오차 5 줬고요. 표본 크기 18명 정해줬잖아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이거잖아요. 표준 편차 STDV 활성화만 득 하면 되잖아요. STDV 딱 하니까 뭐예요? 나오네요. 그쵸? 16.0007 앞에 16 나왔었잖아요. 언더스탠드 T값 이제 구하면 되겠죠. T값 이거예요. TIMV 알파값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n-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2.1098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공식에 집어넣고 네, E3가 어디 갔냐? 요거겠죠. E3가 요거죠. 네, 오차형. 그 다음에 E6 T값 제곱 곱하기 E5가 뭘까요? 요건가요? 네, 이거네요. 표준 편차 제곱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쵸? 45.60 46명이니까 46명이니까 빼기 18 해주면 28명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엑셀에서 다 구해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훌륭한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표본 비율의 모 비율에 대한 표본 크기 결정, 표본 비율을 아는 경우, 앞에서는 그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죠. 이번에는 표본 비율을 아는 경우, 표본 비율을 모르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 비율을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공식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이 공식 어떻게 나왔는데요? 우리 서로 그런 건 묻지 않기로 하도록 하시죠.
암기해야 되나요? 암기 안 해도 돼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전혀 걱정 없습니다. 혹시 시험 때문에 걱정되는데 다 적어 주겠죠?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실 거는 근해 공식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다 까먹었죠? 물론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경험 법칙. 아시죠? 경험 법칙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기억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덤이 있다면 1.96하고 1.645 정도는 또 기억하셔야죠. 공부한 흔적은 남겨주셔야죠. 예제 9-7번이에요. 어딘가 살펴보니까 페이지가 좀 넘어가네요. 29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93페이지 보니까 예제가 있어요. 자동차를 판매하면 과거에 보니까 20% 정도는 라이트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에 대한 표본 비율이 있는 거죠. 과거에 대한 표본 비율이 있는 거죠. 실내 구간 95%, 허용오차 3%를 만족하기 위한 표본 크기 n을 구하세요. 그겁니다. 도대체 몇 명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그거 같아요. 0.2가 나왔고요. 과거에 20%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0.2가 되겠죠. 오차 허용 범위죠. 95%니까요. Z값이니까 1.96이 나왔나 봐요. 이 공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과거 이거 사를 알기 때문에. 과거 비율을 알기 때문에 이 공식에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최소 683명 정도한테는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것입니다. 라이트에 몇 명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통과를 해볼까요? 이걸로 또 엑셀로 또 구해보자고 하네요. 알파 값 적어줬고요. P 값 적어줬고요. 어초 허용 범위 적어줬고요. Z 값이에요. 이렇게 적어줬죠. 네. 1.96 뭐 이렇게 해도 되겠으나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Z값 집어넣어주고 N값 계산하면 되겠죠. N값은 이 공식에 놓고 계산하면 682.9 따라서 몇 명이라고요? 683명 이상 설문조사하면 훌륭합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아마도 마지막일까요? 마지막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앞에서 자동차를 판매유 라이트 문제에 대한 과거 사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종은 신종이기 때문에 올해 막 만들었기 때문에 출시했기 때문에 과거 사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내 구간 95%, 오차 허용 범위 3%를 만족하기 위한 실내 표본 크기를 표본 크기 결정하세요 그거예요. 나머지 똑같네요. 그렇죠? 왜 이거를 대자로 세문자로 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sorry 소문자 이자입니다. 이걸 내가 못 봤네. 소문자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 공식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계산하니까 많군요. 더 1068명 이상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과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식이 달라지잖아요. 여기까지 공부했나요? 다음 페이지는 또 X인가요? 맞아요. 요거는 주어졌죠? 주어졌고요. Z값 95%인가요? 1.96이고요. N값은요?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훌륭하게 설명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어 보니까 이와 같이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네. 미리 했던 게 다음 페이지에 또 있었네요. 여러분 오늘 본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크기 결정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 오차가 줄어들고 신뢰도가 높은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그에 비례하여 많은 조사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따라서 추정의 목적과 표본 오차를 고려해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보는 거네요. 너무 많아도 경제성, 시간성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를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적절한 표본 크기를 결정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모 평균에 대한 표본 크기 결정, 표본 크기 n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사자가 인정하는 최대 허용 오차 2와 기대하는 신뢰도 1-알파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세타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힘드셨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